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2년이나 2023년까지 오른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하락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급감, 매물 증가, 하락 거래 증가, 시세 하락이 지금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12월에서 4월 집값이 크게 조정한 것까지 감안한다면 11월 이후 마이너스 전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 6가지 악재가 발발한 것도 집값 하락을 이끄는 요인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11월 집값 난리 난다. 6가지 악재 폭락 시기가 빨라진다. 보시면 이제 집들이 철조망에 지금 갇혀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이제는 투기의 장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이 시점에서 잘못 잡게 되면 정말 좀 비참하게 보이죠. 이런 모습으로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거래 감소, 결국 시세 하락을 가져온다. 실질적으로 이 4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보세요. 순서대로 먼저 거래량이 계속 감소됩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는 올랐죠. 특히 여름에 많이 폭등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름이 끝나면서 매물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락 거래, 신고가만 계속 찍다가 신고가율은 줄어들고 신고가보다 낮은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가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원이라든가 한국부동산원, 그다음에 KB리브원, 뭐 부동산 114, 그 3사의 시세를 보면 다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보자고요. 먼저 거래 감소. 서울 기준 평상시 같으면 1만 건이 넘어요. 그 아파트만 기준으로. 그런데 작년 올해 4에서 5천 건에서 허덕거렸죠. 그런데 8월 달 3,500건으로 3천 건대까지 무너졌어요. 지금 최악입니다. 자, 대출 금지, 그리고 금리 인상. 그러다 보니까 연끌 매입이 급감한 것에 따른 현상이에요. 이 연끌로 많이 안 해주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갭 투자밖에 없어요.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급감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안 내놨잖아요. 뭐 다주택자가 내놨던, 임대사업자가 내놨던, 또는 일반 1주택자가 내놨던 간에 매물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에요. 지자체 17곳 중에서 13곳이나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안 팔리니까 늘어나는 거죠. 거래 실종, 한마디로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매물은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 매물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내 거 팔게 하려면 하락 거래를 시켜야죠. 신고가로 내놓게 되면 안 팔리니까. 여기 보세요. 1월에서 7월 하락 거래는 35에서 40% 정도. 그럼 역으로 말하면 60% 이상은 신고가였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자, 9월 달부터는 50% 이상,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절반 이상이 신고가에서 낮은 거래로 지금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 호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는 것도 특징이에요. 물론 이게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결국은 시세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아직은 마이너스까지 아닙니다. 하향세 쭉 올라가다가 좀 내려온 상태다. 이게 0이라면 2021년 1월에서 8월 지속적으로 상승, 9월 이후에 하향, 9월달 이후부터 꺾였다 이 말이에요. 1월부터 8월까지는 약간 등락은 있었지만 여름을 향해서 불장이었어요. 불장. 거래 없이. 그러다가 처음으로 9월달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시세 하락.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는 제가 제목하고 일치해요.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 그 이후의 가능성. 왜? 전통적으로 12, 1, 2, 3, 4는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국내외 부동산 하락 요인 6가지. 바로 그냥 하락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묘합니다. 바로 이 6가지 때문에 그래요. 먼저 왼쪽 해외, 그리고 오른쪽은 국내. 먼저 미국 테이퍼링, 이게 생각보다 큰 악재입니다. 부동산에는.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자, 테이퍼링 진행된 다음에 이제 2022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금리 인상 해버리면 집값이, 해외 집값들이 그렇게 막 날아갈 것 같지가 않아요. 두 번째, 중국 헝다 파산.
이게 이제 이 회사 하나가 무슨 대단하냐. 이거 리먼 사태급이에요, 거의. 말만 뭐 지금 영향을 안 주네 어쩌나 한데 이게 중국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작습니까, 이게. 자, 그런데 이게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집값이 마이너스로 다 지금 추락했어요. 도시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리고 해외 종합적으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품 붕괴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은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그 돈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뛴 부동산, 주식이 문제인 거예요. 이건 세계적 문제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주 심각하고요. 부동산 하락 요인이 아마 11월 이후에 지금 집중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국내 요인으로 대출 중단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29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민은행도 중단.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에 집값 투기에 온상이 됐던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상당히 제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속적 금리 인상 10월 달이나 11월 달 또 금리 인상이 된다는 것도 문제죠. 국내 매물 폭탄. 자, 이제 지금 공급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급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경기도를 갖다가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많이 분양하는지. 어떻게 40군데나 지금 택지지구 신도시를 분양을 해요. 인구는 줄고 오히려 지금 100% 넘었습니다. 거기에 원룸이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일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실질 주거 지금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높은데요. 근데 자꾸 짓고 있어요. 자꾸 다주택자들을 막 매물 끓이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터져봐야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3. 부동산 하락 변곡점. 아까 했던 상황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세부적인 근거 자료는 하단에 제시합니다. 항상 국민은행 오는 29일부터 타행 대환대출까지 조인다. 아이뉴스 24. 국민은행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이게 국민은행이 가장 대표격이에요. 농협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집값 하락 요인, 대출 중지, 농협 대출 중지했고 전세자금 대출 제한했었죠. 자, KB 주담대 전세 집단 대출 모두 다 축소합니다. 타행 대환 대출도 중단한다고 하잖아요. 29일부터. 자, 금리 인상 2021년 8월 달에 1차 했죠. 10월이나 12월에 2차 인상합니다. 인상폭은 각각 0.25%. 그러니까 올해는 0.5%가 인상되는 거예요. 이 기준금리가 0.5%는 실질금리 1에서 2% 상승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2022년도 0.25%씩 2에서 4회 인상이 예고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진행하면서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이건 뭐 그냥 코스예요, 코스. 이렇게 인상하지 않으면 자금 해외로 다 빠져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미 테이퍼링 21년 종료, 22년에 금리 인상 이 코스로 가고 있죠. 그래 놓고 주가 좀 떨어지면 또 아닌 척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야갔죠, 진짜로. 어느 나라 정부든 다 야간 거예요. 영향, 원화 하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증시, 부동산 하락으로 아마 귀결이 될 것 같아요. 중국 집값 하락도 문제입니다. 지금 유동성 공급 2022년 3월 만기. 지금 헝다에 있죠. 중국 헝다. 자, 올해 거는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요. 헝다. 그런데 달러와 채권, 지금 내년 3월 만기는 아직도 미지수고 이걸 살리겠다라는 말 누구도 한 적 없어요. 지금은 이게 무너지게 되면 홍콩 증시라든가 중국의 경제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헝다그룹 파산 위험, 중국 집값이 결론적으로는 중국 집값 급락이 이제 문제인 거죠.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8가지 빅데이터 집값 폭락 예견. 여러분들 빅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공지능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단순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과거 경험만으로 단순하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보세요. 서울 수도권 거래량 역대 아주 최대로 늘어난 다음에 급추락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전세가율 대비 집값. 서울 50% 역대 최저예요. 지금 55% 막 이래요. 전세가율이. 소득 대비 서울 집값 29.1 역사상 최고치. 너무 소득도 많이 뛰었는데 최저 임금 올라갔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상상 초월. 이거 서울만이 아니에요. 수도권, 경기도 똑같습니다. 지방 광역시도 아주 심각해요. 물가 대비 서울 집값, 물가가 100이라면 집값은 150. 이 시간에도 더 벌어지고 있어요. 주택 구매력 지수 41.5.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통화량 대비 시가총액. 돈도 많이 찍어냈지만 집값은 더 뛰었어요. 25% 이상 집값 거품입니다. 이 통화량 돈 엄청 찍어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보다도 이렇게 거품이 25%나 높다니 얼마나 심합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이미 103.8, 이번에 100도 6을 넘겼어요. 금융불안이 심각합니다. 자, 전세 대비 집값 24.6% 집값이 더 높다. 전세가 그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집값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제 거래 급등 후 급감은 아주 위험한 징조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2006년부터 지금 2021년 현재까지 나왔습니다. 부동산 얘기에서 출시한 건데 여기 보면 2006년 7년이 이렇게 빨갛죠. 엄청나게 거래됐죠. 거래가 폭발하면 집값이 폭등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그래요. 그러다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져가지고 2008년에 내려가고 좀 회복하는 듯 하더니 결국은 2010년부터 이렇게 대세 하락장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치고 올라간 다음에는 꼭 사단이 생겨요.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이제 2014년부터 집값 계속 올랐죠. 이 빨간색이 보이죠. 그런데 제일 많이 뛴 것은 2020년, 21년. 여기 가뜩이나 많이 이렇게 됐죠. 자, 가뜩이나. 뭐 이건 전국적으로도 똑같아요. 엄청나게 빨간 줄 알고 이거 똑같네요. 거래량이 많았다가 갑자기 줄어들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지방도 그래요. 여기까지 줄었어요. 지금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량이. 그러면 이건 폭락입니다. 그래서 2022년 변곡점이 되지 않느냐 이제 좀 조심할 때가 됐죠. 거래량을 보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매물 급증과 버블 심한 지역. 매물이 늘어난다고 그럼 근거 자료 대봐라. 자, 여기 볼게요. 땅집구에서 출시한 건데 지금 전라북도, 충청부터, 강원도 이 세 곳만 매물이 줄었고요. 지금 나머지 12곳 이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 늘어났어요. 매물이. 적게는 0.75%, 많게는 6.49%. 지금 8월 대비 9월 달 지금 매물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건 매주마다 늘고 있어요. 왜? 사려는 사람이 없고 대출까지도 막아버리니까. 그럼 어디 버블이 증가하고 있냐? 솔직히 말하면 수도권과 광역시는 다 위험합니다. 부산, 경기, 대전, 대구, 인천, 서울 지금 엄청 위험하죠. 뭐 울산, 광주도 위험하고요. 주로 그나마 이 돛단위가 조금 덜 올라서 돛단위가 안전해요. 거래량 역대 최저 10에서 30대 갭투자 매입 보십시오. 거래량 역대 최저 10에서 30대 갭투자 매입. 자, 아파트 매매 거래는 주춤. 보시면 5798, 3874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금 결국 3,505건으로 어떻게 서울이 3,000대까지 추락합니까? 앞에도 3,000대까지 있긴 했지만 1월부터 8월까지 제일 지금 거래량이 적어요. 거래는 확실히 이렇게 줄고 있다는 거 느껴지죠. 이것도 예전에는 1만, 2만 건이었어요. 그리고 자, 10대는 97%가 갭 투자예요. 말이 됩니까? 20대 71%가 갭 투자야. 갭 투자는 90%는 투기라고 보면 돼요. 투기. 자, 30대 49%가 갭 투자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갭 투자 안 잡고 있잖아요. 대출 맡겨도 매수 욕구 30대 이하 절반 갭 투자로 집 샀다. 지금 갭 투자 들은 것도 한 갭 투자 잡겠다고 몇천 번 들은 것 같은데 잡기는커녕 이만큼도 나아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갭 투자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전국 주택 매수 심리 둔화 9월 절반 이상이 지금 하락 거래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자고요. 자, 광주만 약간 올라갔고 인천, 서울, 부산, 대전, 울산 다 내려가고 있네요. 대구. 자, 전반적으로 지금 아주 급락세, 매수 심리가 4주째 둔화, 시장 변곡점 오나 그리고 줄어든 신고가 비중 9월달 서울 아파트 절반이 하락 거래래요. 자, 2, 3, 4, 5, 6월 달에 하락 거래는 30%, 40% 넘나들었어요. 9월 달 50%가 넘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3, 4 그러면 시세는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자, 여기 보세요. 아직은 이게 0이야. 0부터 줄을 쳐 놓을게요. 지금은 아주 정말 집값 세요. 자, 이 정도가 0입니다. 0보다 다 높죠? 자, 올해 와서 0보다 다 높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갈수록 쭉 내려가고 있죠. 이게 KB 시세예요.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파란 박스 또 보세요. 자, 부동산 124 자료 파란 거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도 보세요. 자, 그나마 한국감정원은 이때 너무 좀 안 잡아놔가지고 횡보, 서울도 횡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4가지 지표를 보여드렸어요.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좀 재미를 보다 보니까 좀 단순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목만 보고 악플 달고요. 그냥 이건 보면서도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언제 지금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지금 마이너스라고 한 적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지만 이런 어떤 이제 지표들이 위험한 거예요. 4050 차익 보고 팔고요. 2030 자, 자식 벌 두는 사람들은 영끌해 가지고 꼭지에 지금 사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1, 2, 3, 4 이때도 40% 다 넘었는데 30대 이하가 지금 44.8% 올해로 7월 달이 또 제일 비쌀 거 아니에요. 8월, 9월 달로 갈수록 지금 30대 이하 매물이 계속 이렇게 매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2019년이고요. 여기는 2021년 현재예요. 자, 보시면 40대, 50대는 이때 이미 이전에 앞에서 많이 샀어요. 돈 엄청 벌었겠네요. 19년도 계속 집값도 올라갔잖아요. 갈수록 줄어드네요. 21년으로 갈수록 팔고 있어요. 근데 20, 30대는 보세요. 자, 20년, 21년으로 갈수록 더 사고 있어요. 자, 쌀 때는 안 사고 이게 비쌀 때 뭐가 아쉽다고 삽니까, 집을? 결국은 경험이 없는 2030이 4050한테 당했다. 자, 아파트값 14개월 만에 하락해서 집값 조정 신호탄. 대구 아파트값 보세요. 사실상 뭐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세종 아파트 보세요. 거의 지금 7, 8주 연속 마이너스죠. 중국 부동산 급락. 서울 거품 세계 최고다. 자, 여기 보시면 중국 부동산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헝다 문제 때문에 쭉 찍고 이게 0이에요. 0. 자, 밑으로 빠졌잖아요. 0 밑으로. 그렇죠. 그전에도 잠깐 빠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빠지고 올라갈 것 같이 힘들어요. 이렇게 빠질 것 같아요. 계속. 자, 이게 보시면 답이 나와요. 세계 주요 도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자,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따져야 정상인 거죠. 자, 그걸 감안했을 때 홍콩이 1등, 베이징, 상하이 어떻습니까? 다 중국. 즉 소득은 낮은데 집값만 부황부황하게 띄운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중국 다음이 우리나라에 서울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한국이라고. 중국보다 심하진 않지만 맘먹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예요. 중국이 평균 $10,000 들락말락해요. 물론 도시는 대도시는 $20,000지만 못 사는 데는 또 $5,000 하다 보니까 $10,000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이 3배 잘 사는데 이상. 자, 맘먹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막 이렇게 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싱가포르, 런던, 뭐 도쿄, 밴쿠버 그렇게 집값이 뛰었다는 이 밴쿠버도 별로죠. 자, 이렇게 풍선 지금 이 부동산의 거품이 너무 지금 세네요. 언제부터 떨어진다는 말은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이 집값 하락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제시한 하락 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세 하락이 1, 2년 빨라질 수 있다는 말이 신빙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